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창밖으로 대통령실 주변을 설명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황민지 기자, 어제 오찬이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어제 오차는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해 성사가 됐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총선 때까지 한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까 봐 한 위원장을 안 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두 사람의 오해가 커졌고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천 방문 이틀 뒤인 지난 25일 한호섭 수석이 한 위원장 측에 만나자고 한 뒤 한 위원장이 알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쯤 어제 오찬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당초 예정이 없었던 차담회까지 그러니까 더 길게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 이어진 점심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오후 추가 일정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하자 그럼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해 37분 차담을 가진 겁니다. 서천 화재 현장 방문 뒤에도 윤 대통령이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재된 바로는 차담 주제도 민생 현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차담 후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배석한 인사가 2시 37분이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꽤 오래 했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어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눠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민생 문제겠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까? 자, 당정이 모두 대통령실과 당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공통 분모, 의제의 공통 분모는 바로 민생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건 없으셨나요?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정 관계에 대한 말씀은 좀 없으셨나요? 예, 오늘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 자리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요청이라기보다는 식사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유해와 관련해서 지금 50명 이하 사업장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5명 종업원 둔 곳까지도 이게 대상이 되거든요. 조그마한 치킨집 하나 운영하거나 조금 더 큰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서 큰 사고 나면 사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 5명 이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건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이거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인데요. 양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 없었고 선거 관련 논의 이건 당연히 야당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없었고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 언급도 없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민생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나마 일단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 또 이 오찬이 마련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충돌했던 가장 중요한 갈등, 뭐 그것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종의 뭐랄까 사천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문제에 또 상당히 깔려있던 문제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격하소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발바닥이 긁고 싶은데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문제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인도에서 시작됐던 이 외신에서의 보도가 이제는 뭐 미국, 영국을 거쳐서 남미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뭐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회동을 봤더니 그 과거에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 때도 이제 오찬을 했어요. 그때보다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과의 어떤 뭐 오찬 시간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하거나 1시간 반 정도면은 뭐 끝냈고 차담회는 따라 안 가졌는데 어제는 이제 차담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차담회 할 때도 여럿이 같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 같이 단둘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최근에 이제 언급된 문제들을 얘기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리가. 예. 제가 봐도 아무튼 23일 날 그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의 그 봉합의 장면은 좀 어색했어요. 어떤 뭐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만나서 야외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걸로 봉합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을 더 이제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간의 민생 자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적 자체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는 뭐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갈등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얘기가 적어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문제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관련 사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적어도 양쪽에서의 생각의 차이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이슈들은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기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아무튼 간에 잠복한 이슈거든요. 이 잠복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당정이 완전하게 합의한 점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갈등이 표출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 봐서 정말로 이제 갈등이 진정되고 해소됐는지 아니면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따로 가는 당정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총선 앞두고 전략적 휴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취임 한 달 지지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는 차이가 난다.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물론 정당 간 지지도도 저렇게 조금 좁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첫 지지율입니다만 50%를 넘겼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총선 앞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그 오찬 만남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서천 그 시장에서의 만남 그걸 보면 갈등이 봉합됐다 내지는 그 앙금이 풀렸다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 쪽에서든 어쨌든 갈등이 다 봉합됐다는 걸로 국민들께 보여지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굉장히 살얼음을 딛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남이나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도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모임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같은데 지금 그 갈등의 도화선이 됐었던 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건 문제는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또 보면 그 입장 표명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은 다시 재점화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살얼음을 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문제, 예민하지 않은 민생 문제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거는 뭐 당연히 지금 설이 얼마 안 남은 데다가 벌써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고물가의 고금리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고단한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좀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당과 정이 같이 공히 갖고 있을 거고요. 특히 뭐 선거 관련 얘기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나 민생이 유권자들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이 전문가들이 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위주로 대화를 나누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 걸 보면서도 사실은 대통령 쪽에서 그 지난번 갈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그 상처나 이런 게 더 강하셨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전에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 듯 어제 시기가 정해졌어요. 설 연휴 전이랍니다. 자, 뭐 형식은 방송 대담 또는 신년 기자회견. 이제 그 동안에는 뭐 KBS와의 대담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담이라는 거는요.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더 이상 또 질문을 안 하면 앵커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못 물어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위기로 김치찌개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서 간담회 같은 걸 하면 어떨까? 뭐 김치찌개 잘 만드시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해소가 됐네 하고 이제 민생에 집중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민주당이 뭐 어떠한 사과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겁니다. 어떤 그 흠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개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여권에서는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민의의 흐름이 무엇인지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여권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방식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몰카 함정이 본질이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용일 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 문제도 거론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국면까지 온 겁니다. 갈등 국면까지 왔으니까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간다면 절대 하지 말았어요. 김치찌개 간다면 절대 아니다. 절대 그건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를 김치찌개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으면서 하는 거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뒤풀이로 그걸 이제 보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대통령실이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뭐 KBS와의 대담 형식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왜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근데 다들 하는 왜 기자회견을 왜 안 하는지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바로 그러한 점이 자꾸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이게 불통 정권 아니냐라는 이 비판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자회견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제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명품백 관련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하고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한다는 건 국정과 관련돼서 선물 받은 것, 또 정무적 관련해서 선물 받은 거를 거기다 이제 기증하는 것이지. 외국 대통령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한테. 네, 대통령한테. 근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 그 얘기도 좀 국민의힘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몰카 함정 촬영이 본질이다라는 얘기는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사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내용을 대통령께서 표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와 좀 어긋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비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내고 다시 국민의 정서를 강조하게 된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제 갈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해결이 다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신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외신 보도를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 부끄러움은 가면 국민들만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또 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제는 부인과의 문제, 부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눈높이로 봤을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통령의 그 내세웠던 구호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의 생각과 어떤 식의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요구와 바람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셨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난 것만 두고도 민주당은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생을 핑계로 무려 2시간 40분 가까운 회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자, 군기 잡는 거냐 뭐 이러는 거잖아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입장이 결국 총선까지 갈 것이 거의 분명한데 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비판적 시각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민주당은 이거를 총선에 이용할 생각으로 끝까지 끌고 갈 텐데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 김건희 여사 건에 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온 직후부터 벌써 이제 자락을 까는 거예요. 사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수사 대상이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이미 민주당은 이걸 정쟁화하겠다는 계속 정쟁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통령실 쪽에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입장 표명을 하시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셨으면 저는 그 내용에는 몰카 공작이나 함정 취재 이거는 절대 포함시키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라는 게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수단이죠. 분위기나 네, 태도나 이런 것도 메시지 이상으로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좋게 하느냐 떨어뜨리냐 이렇게 중요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진솔하게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만 담았으면
좋겠다, 미숙했다라든가 혹시 그러니까 그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저에 머무르실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이 느슨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과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진솔한 마음을 담는 그걸로만 하지 거기에 이제 몰카 공작 함정 취재 이런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굳이 얘기할 때는 그게 사실은 함정 취재였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이 아시니까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당 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 해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과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과나 반성의 의미만 담는 그 메시지만 간단하게 그냥 전달하시고 예. 나머지 뭐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당 쪽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하시면 거기다 대고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과유불급 뭐 이런 분위기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결심하신 만큼 그 뭐라 그럴까 진정성이나 효과가 충분히 좀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장 알겠습니다.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